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일 저녁 6시 53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하게 된 이유는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그거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저를 욕할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 제자분들은 최소 저를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그 1년이 큰 흐름이 다 흘러가죠. 자, 이번에 제가 정리 한 번 더 해드릴 내용은 금입니다. 금값이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어떤 부분을 비판할 건지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 국토전략TV 그나마 유명한 데죠. 이 애들 보면 뭐 회원수도 겁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러시아 근본위제로 달러 패권 위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러 패권 근본위제, 이거는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 돌아오는 근본위제의 개념은 신개념입니다. 신개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파이던에서. 제가 계속 철학을 알아야 된다. 왜? 파이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옷만 바꿔 입는 거다. 근본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근본이제도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근본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CBDC 중심의 근본이제로 새로운 근본이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스타트를 누가 끊냐? 러시아가 끊습니다. 러시아에서 CBDC를 발행하는데 금을 기준으로 한 CBDC를 러시아가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23년 6월에. 그것도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NSFR이라는 시스템 순안정자금, 바젤3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NSFR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순안정자금인데 그 부분이 국제협약으로 인해서 23년쯤에 시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물금의 가치가 15% 그냥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금의 가치가 어디서 정해졌죠?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금의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온스당 얼마. 여러분들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잖아요. 온스당 얼마. 오늘은 얼마야? 지금 최근에는 온스당 2천 넘었죠. 그것도 다 강의를 해드렸죠. 피터 버렌트 자료를 딱 유료 자료, 고급 유료 자료를 보고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제 제자들은. 그래서 2,000달러 갔죠. 그리고 또 내렸습니다. 근데 피터 브렌트 자료 보면 금 가격이 2135까지 갑니다. 2135까지 가고 다시 내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고점인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갑자기 금이 뜨는 이유가 갑자기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강의를 했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때부터 작년, 그러니까 10개월 전부터 계속 금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CBDC가 어떻게 되고 금이 어떻게 된다. 이거 다 제가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1등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 가격이 어떻게 된다, 왜 그런지 이런 부분 금 가격 유추해서 다 맞췄고, SOFR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일반 국민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면, SOFR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영국 중심의 리버 금리가 사라지면서 그 대체제로 바뀌는 게 SOFR이에요. SOFR. 아시겠죠? 이렇게만 강의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 사이트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제가 마지막에 링크해서 이렇게 걸어놓을 테니까 이거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이 NSFR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한 25년까지 금 가격은 3,000달러 갑니다. 3,000달러. 그 큰 그림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글로벌 정치가 어떻게 바뀌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목 놓아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이거를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이면 이 NSFR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물 금 보유량이 정말 세계 20위도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전 글로벌적으로 보면 다양한 국가가 있죠. 그 국가들의 실물금 보유량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자산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재평가됩니다.
즉 오늘 만약에 대한민국의 실물금 가치 이 부분이랑 해서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예를 들어 AA라고 쳐요. 그러면 23년 6월경에 재평가가 되는 한국의 어떤 신용등급은 이게 아니라 퍽 내려갑니다. 팍. 왜? 그 기준값이 뭐가 되냐? 실물금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온스를 가지고 있다 쳐요. 대한민국이 지금 100온스의 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AA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 23년 6월이면 바로 A로 떨어집니다. 왜? 왜 그러냐? 이 실물금의 가치가 15%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물금의 가치가 실물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적단 말이에요.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하위급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23년 6월경에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가 경쟁력은 나쁜데 실물금이 많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 중국을 봅시다. 중국은 솔직히 선진국이 아니죠.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GDP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보다 높을 수 있겠지만 대외 경쟁력 우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나중에 따져보면 중국이 생각보다 금이 많아요. 중국의 재무제표를 나중에 따져보면 결국에는 23년 6월이 되면 NSFR 너희 나라에 금이 얼마나 있냐, 실물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의 신용 점수는, 신용평가는 한 단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왜? 15% 상승이 되니까. 이때부터 금의 가치가 15%가 상승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금 가격이 안 올라도 금의 가치가 그냥 15% 상승합니다. 왜? 왜 그러냐? 이 NSFR의 핵심이 뭐냐면 NSFR의 핵심이 뭐냐면 종이금의 가치가 15% 하락해요. 그래서 실물금의 가치가, 실물금은 가만히 있는데 반대로 15%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금을 겁나게 매집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미리 엄청나게 2년 전부터 금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당연히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인가 3위가 러시아예요. 중국, 인도도 겁나게 많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23년 6월에서 24년경 한국에 터지는 뭐냐? 터지는 사건. 옛날에 우리 금 모으기 운동했죠. 금 모으기.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금 모으기 운동. 대외부채. IMF 터지고. 이 현상이 재수 없으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주식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정도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갑자기 전쟁이 왜 일어나고 금 가격이 왜 폭등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어떻게 될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CBDC 관련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우선은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중국 심천, 작년 3월 강의를 할 때 작년 9월에 중국 심천부터 테스트 배드로 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올 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은 전반적으로 차이나 CBDC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중에 차이나 위안화는 더 풀리는 개념이니까, 더 풀리는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 지폐 위안화와 가상 디지털 위안화가 같이 물려서 이렇게 중국 자본시장이 돌아가니까 중국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걸 이불로 유도한 거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국의 CBDC 시스템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안 하면 어느 순간 그
디지털 그러니까 중국 CBDC는 제로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 기간은 1년, 2년이 아니겠죠. 꽤 길겠죠. 그래서 그 화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화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도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22년 3월이니까 22년 5월인가 6월 달에 US CBDC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테스트베드 지역도 갖춰질 거고, 그리고 US CBDC가 지금 현재 중국처럼 US에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내년입니다. 내년. 그리고 러시아 금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는 러시아 CBDC는 언제 나오냐? 23년 6월에 나옵니다. 23년 6월. 대한민국도 대략 23년 6월에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을 해서 24년쯤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코리아 CBDC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CBDC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떤 세계 패권이 다시 재세팅되는 과정이에요. 재세팅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는 어디죠? 중국이고. 이것도 다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뭐 대형 유튜버들 가만히 생각하더니 중국이 지금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야기하죠. 다 강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큰 글로벌 어떤 패권 싸움에 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CBDC 시스템이 왜 각국별로 나오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자, 여러분, 화폐의 가치의 정의 이런 거는 뭐 공부 좀 하신 분은 알아요.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제가 명목화폐는,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근데 종이 화폐를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하나를 만드는데 이 1만 원에 드는 원자재 가격은 얼마 될까요? 얼마 안 해요. 1만 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한 돈 1,000원 할까요? 돈 1,000원도 안 들어요. 맞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은 그렇다 치고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뭐죠?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그래서 이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는 무한급수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목금리가 어떻게 돼요? 맞죠?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고,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근데 CBDC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임금비가 올라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왜? 왜 그러냐? 종이화폐는 이런 제조 단계의 리스크도 있지만 사후 관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무시를 못해. 이 사후 관리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CBDC 시스템은 중앙에서 합니다.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적 관리, 쉽게 말하면 컴퓨터 부분만 잘 컨트롤하면 그 다음에 뭐 크게 드는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민을 통제하기가 쉽다. 그리고 강제적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 통제할 수 있고 강제적 소비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개념이 왜 그러냐?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시민을 통제하기도 쉬워야 되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OECD가 거의 90%, OECD 90%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적입니다. OECD라고 불리는 이 선진국의 나라들이 25년이 되면 거의 다 90%가 초고령화예요. 초고령화. 만약에 이 CBDC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경제는 발전을 안 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CBDC 시스템, CBDC. 그리고 25년이 되면 글로벌 OECD 이 국가들은 대다수가 각 나라별로 CBDC 시스템이 나오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CBDC 시스템을 또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서 지금의 US 달러 개념으로 하나의 새로운 디지털 패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디지털 패권에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게 뭐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노리는 최종 노림수는 뭐냐? 가상 디지털 패권입니다. 디지털 패권. 지금 현재 패권은 금융 패권은 맞는데 종이죠. 종이 중심, 종이 달러 중심의 화폐 패권이 미국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CBDC 시스템의 디지털 패권을 누가 잡느냐 이거예요. 먼저 선봉장으로 선빵을 먹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이 그 CBDC 시스템 기술 표준입니다. 기술 표준. 글로벌 기술 표준이에요. CBDC. 이것도 다 강인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중국이 최종적으로 놀리는 건 뭐냐? 디지털 화폐 CBDC 시스템에서 패권을 가지고 가자는 게 중국의 최종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뒤늦게 뛰어든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